다시 찾은 행복. 몸이 아픈 캐리스포드 씨는 갑작스레 세라를 찾아 심하게 흥분했기 때문에 무척 힘들어했다. 자네트가 얼른 달려가서 엄마인 카마이클 부인을 모시고 왔다. 세라는 카마이클 부인으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전해들었다. 아저씨는 네가 프랑스에서 학교를 다니는 줄 알고 안 찾아가 본 곳이 없었단다. 아저씨는 네가 슬픈 표정으로 지나다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친구의 딸일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 하지만 너도 그 아이처럼 어린 여자아이라서 아저씨는 몹시 안쓰러워했고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했지. 그래서 남다스와 함께 네 다락방을 편안하게 꾸며주신 거야. 제 꿈을 현실로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아저씨라고요? 세라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그래, 아가, 아저씨는 마음씨 좋은 분이야. 친구의 딸을 떠올리며 네 처지를 더욱 안쓰럽게 여긴 거지. 이윽고 서재문이 열리고 캐리스포드 씨가 진정되었다. 세라를 불러들였다. 세라는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였던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처럼 캐리스포드 씨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기쁨에 넘쳐 말했다. 아저씨가 바로 제 친구였군요. 아저씨가 마법을 걸어주신 친구였어요. 세라는 캐리스포드 씨의 앙상한 손에 입을 맞추었다. 작은 아씨를 찾은 뒤에 생긴 흥분이 진정되자 캐리스포드 씨는 빠르게 기운을 차렸다. 그때 놀랍게도 민틴 선생님이 캐리스포드 씨의 집을 찾아왔다. 하녀가 이르기를 세라가 뭔가를 숨긴 채 이웃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그래서 민틴 선생님이 씩씩거리며 직접 세라를 찾으러 온 것이었다. 민틴 선생님은 세라가 인도 신사 옆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소리쳤다. 세라, 당장 학교로 돌아가거라. 아주 호되게 벌받을 줄 알아? 당장 가지 못해? 캐리스포드 씨는 세라를 자기 곁으로 끌어당기고 손을 토닥거리며 민틴 선생님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이 아이는 안 갑니다. 세라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이 집에서 나와 함께 살 겁니다. 당신과 함께 산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민틴 선생님은 너무나 놀라서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캐리스포드 씨는 카마이클 씨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도록 했다. 카마이클 씨는 변호사답게 침착한 태도로 이야기해 주었다. 세라의 엄청난 재산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고 그동안 캐리스포드 씨가 보관하고 있었다는 소리에 민틴 선생님의 얼굴에는 핏기가 싹 가셨다. 세라한테 큰 재산이 있었다니. 다이아몬드 강산이 되살아나 지금 세라의 재산은 10배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불어났습니다. 그러자 민틴 선생님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다이아몬드 강산? 민틴 선생님은 모든 사실을 똑똑히 알게 되었다. 캐리스포드 씨가 세라의 후견인이자 친구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민틴 선생님은 따지듯이 말했다. 세라는 지금까지 제가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니었다면 벌써 거리에서 굶어 죽었을 거예요. 크루데이는 저에게 세라를 맡겼습니다. 그러니 세라가 어른이 될 때까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어요. 다시 특별 기숙생으로 대우하겠습니다. 민틴 선생님, 세라 양이 당신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 하면 캐리스포드 씨도 말리지 않을 겁니다. 그 문제는 세라 양에게 달려있죠. 그러자 민틴 선생님은 어색한 태도로 세라에게 말했다. 저기 나는 언제나 너를 귀여워했단다. 네 뜻을 항상 다 받아주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정말 그러셨어요? 전 몰랐어요. 세라가 고요하고 맑은 눈빛을 띤 채 찬찬히 대답했다. 민틴 선생님은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애써 곱살궂게 말했다. 당연히 알았어야지, 세라. 아이들이란 자기한테 정말 좋은 게 뭔지 잘 모르지. 난 네가 학교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라고 늘 칭찬했단다. 자,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와 함께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니? 세라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고통스러웠던 나날들이 떠올랐다. 제가 왜 선생님과 같이 가지 않는지는 선생님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넌 다시는 네 친구들을 못 만나게 될 거야. 아멘가드와 로티도. 민틴 선생님은 화가 나서 굳은 표정으로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자 카마이클 씨가 정중하게 말을 막았다. 실례지만 선생님, 세라 양은 친구들이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세라 양 친구의 부모님들은 세라 양과 친하게 지내는 걸 결코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민틴 선생님은 대번에 그 말을 알아들었다. 다이아몬드 강산의 상속인인 세라와 친구로 지내는데 반대할 부모가 없을 뿐 아니라 만일 자기가 그동안 세라를 고생시킨 것이 학부형에게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었다. 고마워할 줄 모르는 그 아이를 맞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넌 다시 공주가 되어서 좋겠구나, 세라. 전 공주의 마음을 가지려고 애썼어요. 아무리 춥고 배고플 때라도요. 이젠 애쓸 필요가 없겠구나. 민틴 선생님은 찬바람을 쌩 일으키며 문을 나섰다. 곧 이어 민틴 학교의 모든 사람들이 세라에 관한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 세라가 예전보다 더 공주님처럼 살게 되었다는 소식에 베키는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다. 하지만 밤이 되어 다락방으로 올라갈 때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이제 아름다운 다락방은 사라질 것이고 무엇보다 자기에게 책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들려주던 공주님이 곁에서 멀어졌다는 생각에 베키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하지만 잠시 뒤 방문을 열고는 나지막하게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방 안에는 촛불과 등불이 훤히 켜져 있고 난로불이 타올랐으며 언제나처럼 따스한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그리고 남다스가 웃으며 서 있었다. 세라 아가씨는 베키양을 잊지 않았어요. 접시에 놓인 편지를 읽어보세요. 아가씨는 베키양이 슬픔에 잠기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내일 아침 일찍 오라고 하셨어요. 베키양은 앞으로 세라 아가씨와 함께 살게 될 겁니다. 로티는 다시 세라와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뛸 듯이 기뻐했다. 아멘가드와 로티는 다락방에 몰래 찾아올 때보다 세라를 더 자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몽모렌시 대가족 아이들은 거지가 아닌 여자아이와 친해지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 세라가 고생했던 이야기 중에서도 다락방의 마법 이야기는 듣고 또 들어도 행복하고 따스했다. 세라를 찾고 나서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캐리스포드 씨는 놀랄 만큼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다. 세라와 캐리스포드 씨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 캐리스포드 씨는 마치 세라를 깜짝 놀라게 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같았다. 방 안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기도 했고 베개 밑에 뜻밖의 선물이 숨겨져 있기도 했다. 나는 세라 공주님을 모시는 개 보리스입니다. 라고 쓴 목걸이를 건 채 꼬리를 흔들고 있는 커다란 개를 선물 받기도 했다. 그렇게 행복하기만 하던 어느 날 세라는 캐리스포드 씨에게 가난했던 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다가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다. 세라는 계획대로 해도 되는지 캐리스포드 씨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그 계획이 뭔데?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해도 된답니다. 공주님, 제게 돈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 빵 가게 아주머니한테 가서 부탁을 할까 해요. 먹을 게 없어 배고파하는 아이들한테 빵을 주고 나서 빵값은 저한테 받으시라고 말이에요. 그래도 될까요? 이튿날 아침 윈틴 선생님은 창밖을 내다보다가 인도 신사와 값비싼 모피 옷을 차려입은 세라와 싱글벙글 웃으며 세라를 배웅하는 베키를 보게 되었다. 베키는 잘 지내고 있는지 살이 통통하게 올라 있었다. 민틴 선생님은 어쩐지 약이 오르고 왈칵 짜증이 치밀었다. 잠시 뒤 마차는 빵집 앞에 멈춰섰다. 세라가 가게에 들어서자 이내 아주머니의 얼굴 가득 웃음이 번졌다. 제가 아는 아가씨가 틀림없어요. 하지만 네, 맞아요. 그때 아주머니가 제게 4페니에 빵 6개를 주셨지요. 아가씨는 그 중에서 5개를 거지아이에게 주었죠. 늘 잊지 않고 있었어요. 자기 배가 고픈 걸 참고 남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기란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런데 아가씨는 그때보다 훨씬 좋아 보이네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전 지금 행복하답니다. 세라가 밝게 웃으며 말했다. 잠시 후 아주머니는 세라의 계획을 다 듣고는 깜짝 놀라 말했다. 아, 이럴 수가. 그렇다면 저도 기쁘고 말고요. 그날 그렇게 춥고 배고파 보이는 아가씨가 빵을 나눠준 모습을 보고는 저도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려고 애쓴답니다. 저 역시 일을 해서 겨우 먹고 사는 사람이라 늘 그러기란 쉽지 않았거든요. 그때
아가씨는 마치 공주님처럼 빵을 나누어 주셨지요. 혹시 그 뒤로 그 아이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작은 뒷방으로 가더니 얜 나와보렴 하고 불렀다. 깔끔한 옷차림을 한 여자아이가 나왔는데 바로 그 거지아이였다. 아이는 세라를 한눈에 알아보고는 어쩔 줄 몰라 했다. 제가 배고프면 언제든 오라고 했고 빵을 먹으러 온 아이한테 이런저런 일을 시켜보았더니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려고 해서 마음에 들었어요. 지금은 우리 집에서 함께 사는데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이름은 앤이랍니다. 두 아이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세라가 손을 내밀자 앤이 살며시 그 손을 잡았다. 둘은 따스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정말 반가워, 앤. 아주머니가 너한테 아이들에게 빵 나눠주는 일을 시킬지도 몰라. 너도 배고픔이 뭔지 아니까 그 일을 좋아할 것 같아. 네, 아가씨. 앤이 대답했다. 앤은 아무 말 없이 세라를 바라보았지만 세라는 눈빛만으로도 앤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앤은 미소 지은 채 세라가 캐리스포드 씨와 함께 마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언제까지나 바라보고 서 있었다.